안녕하세요. 저는 금성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박준영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례는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이승만, 그 다음은 미래를 내다본 이승만, 그 다음은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한 이승만입니다. 우선 먼저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이승만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4시경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국군은 전쟁 4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한국의 지원을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도쿄에 있던 메가더 장군 전속 부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속 부관은 잠든 메가더 장군을 깨울 수 없다 하자 이승만이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이 한 사람씩 죽어갈 테니 잘 지으라고 크게 얘기하자 깜짝 놀라 메가더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진은 폭파되는 한강 다리의 사진입니다. 미국의 무초대사가 제주도로 피난할 망명정부를 세우는 게 어떠냐고 했지만 이승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공산당이 포위당하면 이 총을 자결할 것이요.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은 조금도 없소. 결코 도망치는 일은 없을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사진은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하는 메가더 장군이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트럭을 타고 전선으로 향하는 학도병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국군이 압록강에 도달하여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사진은 인천을 상륙하는 유엔군입니다. 국군은 미군의 고춧가루를 눈에 뿌렸습니다. 방공포로들이 탈출하는 시간을 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27,389명이 빠져나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세계 최강 내국인 미국이 한국의 기습에 많은 포로를 빼앗겼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진은 거제도의 방공포로 수용소입니다. 1954년 7월 27일 우여곡절 끝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승만은 북한 동포들이여 실망하지 마시오. 절대 잊지 않소. 라는 성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승만의 가슴 한편에는 북한 동포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친구는 메가더 장군과 덜레스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승만의 친구 메가더 장군이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이승만의 친구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이번에는 미래를 내다본 이승만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나라가 자유민주 체제를 갖춘 반듯한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한미군이라는 게 있어서 아직 우리나라 땅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진은 주한미군들의 사진입니다. 북한이 70년 동안 바뀌지 않는 목표는 첫 번째, 미군 철수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미군이 철수한다면 아마도 북한이 이 핵무기로 아마 불법 난침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1954년 7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을 국빈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공항에서 마주 나온 닉슨 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승만의 미국 의회 연설은 미국인을 열광시켰고 40분 동안 33번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각국 지도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옆에 있는 사진은 미국 의회에서 연설 중인 이승만입니다. 6.25 전쟁 때 전력은 북한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모든 전력을 끊어서 남한이 깜깜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슬러를 만나고 20년 뒤에 고리 1호기가 가동되고 32년 후인 2009년은 우리나라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 연방이 원전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사진은 한국 기술로 지은 아랍에미리트 연방 UAE 바라카 원전의 전격입니다. 1957년에서 1960년 사이의 국무회의록에 보면 산림 녹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자주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이승만 하야 의사를 밝힌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도 황폐한 산에 나무를 심는 사업과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토목공사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1958년 국무회의에서 쌀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산을 개간하겠다는 농림부 장관의 제안에 이승만은 큰 소리로 다그쳤습니다.
함부로 산을 훼손하면 안 된다. 산에 나무를 열심히 심고 강을 잘 정비해 우리 강산이 풀어지면 후손들이 잘 살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식목일 기념 행사에 나무를 심는 모습입니다. 이승만은 이승만 라인으로 영해와 독도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일본에게 독도를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의 등대를 세웠습니다. 이승만은 1954년 1월 평화선 선포 2주년을 맞이해 독도에 한국령이라는 표지석을 세우고 시를 지배함으로써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한국령이라고 써있는 표지석이고 그 옆에는 이승만이 세운 경고의 등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승만 라인입니다. 이번에는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한 이승만입니다. 1948년 나라를 세웠지만 불안전한 상태였던 대한민국은 어느 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4.4.5 개헌은 독재를 위한 것이라 주장했고 지금까지도 이 오명을 벗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은 독재자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승만의 계획을 처음부터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4.4.5 개헌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의 기반을 닦아놓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표는 4.4.5 개헌으로 우리나라 발전한 것이고 그리고 이 글의 밑에는 4.4.5 개헌안의 사진입니다.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나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민주주의 사수하자라고 외치는 학생들 시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으로는 이 학생들이 얼마나 3.15 부정선거에 대해 분노감을 느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5년 7월 19일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승만 대통령의 장례식이고요. 이 사진으로는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따랐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든 생각은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이승만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었고 그리고 한국이 완전히 깜깜해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또 찾고 또 찾은 결과 스스로를 만나서 무한한 에너지인 원자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얻은 교훈입니다. 제 얘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